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공론 무죄의 인성을 쓰는 사람들, 어, 이 스토리가 스토리가 나름 흥미진진한데, 이 여기에 들어있는 사례가 의외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책을 이 글을 쓰고 나서 전화를 2통을 받았어요. 이거 내 얘기 아니냐? 이런 2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연락을 주신 2분한테 제가 한 말씀이 조금 들어가 있다. 조금 들어가 있다. 당신 얘기도 조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고,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한 분의 얘기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자기 글 써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좀 각색을 하죠. 그분이 드러나서는 안 되니까 각색을 하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들이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케이스만 한 열 몇 건이 넘어요. 실제로 이런 거의 이 세팅, 여기 있는 등장인물의 세팅하고 아주 유사한 케이스만 열 몇 건 많고, 확장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죄의 인성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요 안에 들어있는 요거는 어찌 보면 아주 흔한 이야기, 어찌 보면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다.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꽤나 성공학 처세서로는 아주 유명하죠. 특히 그 재산 정식,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죠? 그게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 책이 일본 저자죠. 이 일본 저자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조인트한 책도 냈어요. 부자라는 책인가? 그런 책도 낸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빠는 가난하지만 부자인 친구의 아빠, 그러니까 친구 아빠의 가르침에 따라 부를 이루었다는 내용의 성공학 책이다. 오래된 책인데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럼프와 함께 책을 주술한 사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알려져 그의 책도 재조명받고 있다. 자기도 공저를 할 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 전 상담한 분이 자신의 아버지는 가난한 아빠라고 부르고 친구의 아버지는 부자 아빠라고 했었다. 정황상 재미있기도 하고 인성을 쓰는 사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 소개해본다.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이 되면서 친해진 친구라고 했다. 자기 도시락 반찬 맨날 먹으면 질린다고. 그러니까 부자로 보이는 이죠 친구.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도시락 보면은 반찬이 정말 맛있는 소세지에 불고기에 막 이런 것만, 그런 반찬을 맨날 싸우는데 질린다고 자기의 맛없는 반찬. 우리 집은 가난한, 그러니까 이 사례자분은 가난한 분이니까 맛없는 반찬, 김치볶음, 김자반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쌌던, 요즘은 김자반 나름 그런데 하여튼 자기의 싼 반찬은 맛있다고 막 먹고, 자기 비싼 반찬은 비싸 보이는 반찬, 맛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반찬은 질린다고 안 먹고 하는 그런 친구였대요. 그런 친구. 친구의 도시락 반찬은 아주 고급스럽고 누구의 입맛에도 맞을 만한 맛이었다고 한다. 친구의 옷이나 운동화 브랜드, 학용품, 시계 등이 자신과 비슷했기 때문에 친구 집이나 자기네 집이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할 것이라고 여겼단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는 크게 사치하는 집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친구 집안이. 근데 먹는 거는 잘 먹었다. 원래 부자들의 특징이죠. 부자들은 먹는 거 되게 잘 먹고요. 입는 거는 그냥 적당한 거 있고, 싼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명품 안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부자들을 많이 만나 보셨다면, 남들 하는 거는 하는데, 그런데 거의 명품,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아는 명품은 잘 안 씁니다. 만약에 명품을 한다면 아는 명품은 잘 안 씁니다. 그냥 자기 보기에 좋고 편한 거나 아니면 상표 안 보이는 거, 그런 걸로 주로. 그죠? 그래서 진짜 부자들의 특징, 옷에 상표가 안 보입니다. 옷에 상표가 안 보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특징. 특히나 어쩌다 아버지 얘기를 할 때면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 비슷하게 살고 있어서 친구의 아버지가 부자일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친구 집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러니까 그러지 뭐.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서 잔소리 들을지도 몰라. 이 부자 친구가 한 말이에요. 몰라. 그러니까 길게 하지는 않을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이 사례자분이 너희 아버지도 집에 계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백수라서 집에 있으니까 친구 아버지도 백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주 주로 집에서 컴퓨터 보고 계셔. 그렇구나. 너도 참 고생이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맨날 집에서 컴퓨터로 고스톱 치시나 보네.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도 백수라서 자기 아버지처럼 집에서 고스톱 치고 있다고,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아버지 집에 안 계실 때 가자. 나도 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어떤지 알아. 나 잔소리 듣는 거 무지 싫어하거든? 이러면서 사례자분은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가지 뭐. 그럼 만화방이나 해서 이렇게 노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 이 사례자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화방 가자는데 기한 용돈을 나한테 쓰면 안 되지. 그냥 운동장 가서 좀 놀다 하자. 친구는 돈 쓰고 싶은데, 돈이 있으니까 쓰고 싶은데, 이 친구는 돈도 없고, 자기 돈 아끼는 사람은 남의 돈도 아끼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책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안 놀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친구네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백수라고 생각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불쌍해 보여서,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자신이 불쌍했으니까 친구도 아버지가 백수라니까 불쌍해 보여서 이제 이런 거죠. 친구가 갑자기 불쌍해서 친구 어머니도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어머니도 불쌍하다는 거죠. 이거는 들어서 도시락 먹고 난 뒤 자기 도시락통 깨끗이 씻을 때, 그러니까 대개 이분이 효자시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녀 평등에 영 잘못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엄마는 나가서 일하시니까 도시락도 엄마가 사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도시락통을 깨끗이 씻어서 놔둬 놓으면 그 다음날 바로 밥을 담을 수 있게 그렇게 씻고 하는데, 친구 것도 같이 씻어주는 거예요. 친구 어머니도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친구 아버지가 백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엄마가 전기밥솥 눌러놓고 출근하며 밥하고 반찬하고 담는 것은 자기 몫이었던 이분은 도시락을 먹으면 바로 설거지를 해 아침 시간을 절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친구 도시락통을 씻어준 뒤로 친구의 어머니가 고맙다며 점심때 나눠 먹으라고 반찬 양도 늘리고 종류도 한두 가지씩 추가했다고 한다. 안 그러셔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오늘 반찬은 뭘까 기대하며 학교에 가게 되더란다. 요게 이 친구가 그래서 학창 시절을 이런 식으로 보낸 거죠. 그 후로 몇 달 후 자신의 엄마가 일하는 출판사에 이 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 그러니까 엄마는 일하시니까 엄마가 출판사 쪽에 일을 하셨나 봅니다. 사무실 임대료 인상하는 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의 아버지를 마주치게 됐단다. 그러니까 엄마 사무실에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엄마 사무실 임대료 계약, 그러니까 건물 준 거죠. 친구 아버지는. 친구가 자신의 단짝 친구라고 소개하니 친구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며 몹시 반가워했단다. 그리고 아들 단짝 친구 엄마가 일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임대료를 동결해 줬다고 한다. 그러니까 올리려고 갔다가 친구 엄마가 일한다니까 그냥 임대료를 동결해 줬다고. 그래서 이분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친구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처럼 백수라는 생각이 워낙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난 뒤 알고 보니 이 친구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큰 빌딩을 비롯해 수십 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는 부자 아빠였다고 한다. 참,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은 자기 사주를 보기 위해 필자를 찾은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찾은 게 상만 봐도 사주 안 봐도 잘 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또 하는 거 보면, 그죠? 어릴 때도 하는 거 보면 자기 어머니 고생하신다고 자기가 도시락통도 씻고 그 다음에 친구 돈도 아껴서 그 돈 못 쓰게 하고 하는 그 정도면 이게 사회성은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굳이 사주 안 봐도 될 사주에 관상을 봐도 굳이 필요가 없는, 사주 볼 필요가 없는 분인데 찾아온 거죠. 그래서 모 대학의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동료 교수한테서 사주명리학을 배우다가 막히는 게 있어서 여기저기 묻다 철학과 교수들이 필자를 추천해 찾아오게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많죠. 저를 아는 분들이 많죠. 그죠? 이분이 묻고 싶은 것은 자기 아버지 사주와 친구 아버지 사주의 차이점이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똑같은 집에서 컴퓨터 보고 있는데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부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향을 봤을 때 또 친구의 성향을 봤을 때 이걸 닮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온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는 나이는 1살 차이였지만 사주 구성은 시만 뺀다면 거의 같았다. 그러니까 뭐 같은 오행이었단 말이죠. 같은 오행이었단 말고 시 빼면은 거의 같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십신상으로는 한 글자만 달랐다. 가난한 아빠의 시지는 편인이었고 부자 아빠는 정제였다. 시지를 뺀 사주 구성은 둘 다 인성과 비겁이 쟁쟁했다. 그러니까 인성 비겁 쟁쟁.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무관 무재 사주였고 부자 아빠는 무관 사주였다. 그러니까 무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무관 무재는 백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무관 무재 사주와 무관 사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주 팔자를 펼쳐놓고 보면 비겁과 인성만 있는 사주와 비겁, 인성, 재성이 있는 사주는 거의 같아 보인다.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사실은. 그런데 부자 아빠 사주의 재성 하나가 인성을 놀고 먹는 인자로 쓰느냐, 임대업 인자로 쓰느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재가 있는 사람과 재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재가 돈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돈이라고 보는데 재는 제가 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편재고, 정재 같은 경우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정재가 있느냐, 정재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인성을 쓸 때 안정적으로 인성을 쓰느냐, 그냥 인성을 쓰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차이. 그러니까 정재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많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월급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주 해석을 결과론만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정제를 월급으로 해석했지만,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월급이 나온다면, 꾸준히 나온다면 그건 안정적이다. 그죠? 그래서 정제를 가진 사람은 월급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일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가 없는 인성 비겁과 재가 있는 인성 비겁의 차이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내가 인성 비겁을 쓰느냐, 그냥 인성 비겁만 쓰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아예 없는 것은 결핍이기에 고통스럽지만 약하지만 하나라도 있다면 오히려 사주를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위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사례가 그 극적인 예다. 물론 단순히 재성의 작용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비겁이 양인이나 비인으로 작용해서 강하고 빠르게 일을 밀어붙이는 것 또한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나 있는 재성이 다른 인자들의 성격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비겁이라는 게 대부분 양인이나 이게 비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양인 비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인자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쓰느냐 마느냐를 재 하나가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쟤는 어떻게 쓴다? 귀하게 쓰는 인자다. 귀하게 쓴다는 말은 뭡니까? 귀하게 쓰는 인자는, 그러니까 귀하다는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자꾸 깔아앉아요. 깔아앉았을 때 빨대가 하나 있습니다. 빨대. 그냥 그 물을 원래 음료를 마시는 그 빨대가, 만약에 내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그 빨대가 하나 있다면, 물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내 키 높이 정도의 물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발은 땅에 닿아요. 발은 땅에 닿고 펄쩍 뛰어야지 목이 나오는 그런 상태. 빨대가 하나 있다, 어떻겠습니까? 코 막고 빨대로도 숨 쉴 수 있겠죠. 엄청나게 빨대가 귀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귀하게 쓴다는 의미로 해서, 정말 이게 목숨이 걸릴 만큼, 그렇죠? 모든 게 다 달린 만큼 그 정도로 쓰는 걸 귀하게 쓴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이럴 때 있는 재 하나가 엄청나게 귀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귀하게 쓰이는 재가 뭘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성을 쓰시니까 임대업 부자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다른 인자의 성격을 바꿔버린다는 이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실관해서 여러 번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주 보고 백수사주라고 하고요. 노는 사주라고 하고 아무 능력 없는 사주라고도 합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한테 오신 분 중에서 부자라고 하면 부자라는 소리 처음 듣는다고 그럼 제가 물어요. 그럼 부자 아닙니까? 물어보면 부자 맞다고 해요. 자기 입으로도. 진짜 부자 맞으니까. 이런 사주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안 해요. 이런 사주들은 거죠. 큰일 할 게 없겠죠. 관도 없고 쟤도 약한데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쉽게 간단하게 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으로 그냥 성장해버린 형태. 그래서 현대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싫고 크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단순하게 아주 짧게 공부해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식, 부동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실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그러면 이런 사주가 좋은 사주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뭐냐면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들 또 삶은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많더라 이런 거고 또 이런 사주가 무조건 부자냐 그것도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예. 본인 아버님 그러니까 가난한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아, 예, 그런 것도 나오나요? 사주에 죽는 것은 안 나온다고 써진 글을 읽었는데요. 사주에 죽는 날짜가 나오진 않지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나옵니다. 이 부분 노인이 삶의 의지가 없으면 병이 나도 고치거나 낫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니 위기가 오면 그냥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이 계속 관찰하시다 보면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크게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거나 이런 분들은 삶의 의지도 크게 없으셔서 그냥 실제로 아파도 그냥 뭐 치료도 하기 싫고 빨리 만약에 암이 걸렸다 조기 발견해도 그냥 미적미적거리다가 병을 키우는 그런 사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냥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왜 그렇죠 하면서 인간이 모두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는 게 귀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주 좋은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사주를 자꾸 보시다 보면 이런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살을 선택하지 않지만 굳이 더 살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예. 그것을 사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이분도 물으셨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없는 분들은 그런 성향이 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죄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목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노인이 되고 나면 삶이 그냥 지루하기만 해요. 저승사자가 오기만 기다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무죄가 다 그런가요? 물었는데 무죄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분 아버님 사주가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분 아버지도 보면 책 읽으면 어릴 때 사고 당하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게 겹쳐서 그냥 이렇게 되신 거죠. 이게 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친구 아버지에게 부자 아빠는 아직 정정하시죠?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친구는 임대업에 관심이 안 가는 사주인데 그러니까 이분 친구예요. 친구 아버지가 부자의 자기는 한량이니 돌아다니면서 글 쓰고 살면 딱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역시 아시네요. 안 그래도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고 글 쓰고 해요. 저도 못 본 지 5년은 된 것 같은데요. 통화만 해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아예 이민을 갔거든요. 제가 찾아온 이유 중 하나가 또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또 물으러 온 거죠. 그렇죠. 가난한 아빠 사주랑 친구 사주가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 사주가 자기 아버지 사주와 똑같은 무관무제의 비급인성이 쟁쟁한 그런 사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죠. 제가 답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났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본인 아버지처럼 큰 활동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갈문이 맞아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친구가 사진도 찍고 글도 쓴다면서요. 식상 대운이 계속 흐르니 아마도 사진 찍는데 많은 정성을 쏟고 글 쓰는데도 정성을 들이고 있을 거예요. 인성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쓰지 않고 사진 찍고 글 쓰는 데 쓰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나 달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인성을 쓰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특히 식상이 같이 구비된 분들한테는 제가 꼭 어떤 뭔가 해봐라. 해서 계속 쌓이고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 걸 해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입니다. 전문가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편인을 강하게 쓰시는 분들. 그러니 삶의 의지는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뭘로 살아가느냐, 재로 살아가느냐, 관으로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인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식상으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죠? 식상으로 살아가진 않죠. 비극으로 살아가지도 않죠. 사람이라는 건. 그죠? 이건 아니지만 분명히 재관인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 재관인에서 어떤 부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삶의 영역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몸도 안 불편했고 뭔가 하시는 일이 따로 있었으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루해 하신 거고 이 친구의 친구, 이분의 친구는 하는 게 있죠. 사진 찍고 글 쓰고 하는 걸로. 그거에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지는 더 커지겠죠. 인간문화재나 장인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본인 능력이나 기술의 끝을 보고 싶은 인성의 연구 욕구 때문이에요. 친구도 이민까지 간 걸 보면 그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아버지처럼 될 가능성은 희망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가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사주가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자꾸 움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뭔가 해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주에 맞는 일을 하면 오래 살고, 잘 되고, 이렇습니다. 돈도 벌고요. 필자가 사주를 봐줄 때 내담자에게 무언가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 대박 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대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구나 사주구 정상 대박이 날 수 있는 사주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일까? 위의 가난한 아빠의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다. 아시겠죠? 까지. 사주명리학은 자연을 보고 만든 학문이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임의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입각해 규칙적으로 변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불협, 변협, 가협 요 부분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필자가 하라고 말하는 무언가는 정체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흐름을 생기게 한다. 실제로 사주명리학을 처음에 배우실 때 이렇게 많이 배워요. 뭐가 이렇게 흐르고 뭐가 이렇게 흐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연결되고 흐르고 그죠? 이런 거 다 무시하죠. 무시. 그냥 지 나오는 대로 시부리거나 그냥 하는 거예요. 실제 사주명리학에 있는 걸 어떻게 쓰느냐? 좌표로 쓴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좌표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상호관계가 있긴 있겠죠. 상호관계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 있고 상관 있으면 깬다. 깨는 자격력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흐르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자격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다? 사람은 자기 사주를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팔자인자도 지인자를 살다가는 거예요. 자꾸 연관됐다고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지고요. 밑도 끝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인자예요. 그래서 그럼 연관될 때는 언제다? 합충연파해. 그때만 연관되는 거예요. 합충연파해 할 때는. 그렇죠? 요 부분도 꼭 아세요. 그죠? 그리고 생각과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어땠을 때 그게 어떻게 작용될까?
내 생각이 식신일 때 관이 어떻게 작용할까? 식신일 때 재가 어떻게 작용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지 해석이 되는 거지. 아, 이게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흐름은 뭐다?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들이 움직이는 게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실제 나는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게 통제 가능한, 나를 통제하는 인자도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사주의 97%를 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인자의 공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얘들은 어째 보면 풍경. 산 이러면은 나는 산 속에 사는 사람이고, 물 그러면 나는 물 옆에 사는 사람이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자꾸 연관된다고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거는 사실은 끼워 맞추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끼워 맞추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가 충되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뭐 되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물으시면 그것 때문에 큰일 날 일 전혀 없다. 실제로 정통적인 해석도 어떻게 하냐면 얘 이렇게 부딪히면 조상하고 부모하고 사이 안 좋았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해석도 그런 해석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보기 좋게. 이게 그러니까 8개, 64개 중에 64개 중에 주역의 괴죠, 그죠? 이것도 보면 이거 효 하나하나 가지고 이 효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효 저기 하나가 무섭다 이러면서 이거 전부 다 실제로 이게 주역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주역 해석에서.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요구하면서 자꾸 내려오면서 더 이상 자기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엉뚱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야기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책으로 남아있거나 뭐로 남아있으면 그게 전통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검증을 하지 않고 믿어버리는 것도 이 사주명리학이 산으로 가는 아주 많은 이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디 책에도 안 나오죠. 정말 그러니까 지멋대로 그러니까 가르칠 때 예전에 하여튼 질문한다고 오면은 제가 질문 잘 안 받지만 그래도 시간 남으면 누구 강의하는 영상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 강의하는 거 이런 거 노트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전부 다 이런 얘 두 개 충이 있어서 사주가 어떻게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이러겠지. 이기네요. 제가 필자가 하라고 말하는 뭔가는 정체된 사람에게 어떤 흐름을 생기게 한다. 물론 그 사람의 사주에 맞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런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고 운의 흐름이 어떠니까 거기 사람이 뭘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하지만 필자가 움직임의 방법과 방향을 알려줘도 대부분 움직이지 않는다. 그 까닭은 움직이지 않음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그 움직이지 않음이 자신의 움직임이고 흐름인 것이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던 사람은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이유도 사주에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흐르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 만물 중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음에서
움직임으로 변화를 자신의 의지로 해내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 인간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변화 가능성이 보여야 생존 의지가 생깁니다. 변화가 하라는 것을 하면 생존 의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지속된다. 필자가 하라는 것을 하면 생존 의지가 생기고 그것이 지속된다. 필자가 항상 말하지 않나. 사주는 사는 사람의 학문이라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실제로 제가 뭔가 하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지금이 그 기간이죠. 대입 발표 났고 지금 피트 같은 경우도 발표 나고 또 그렇죠. 다른 변호사도 발표 났나 지금 하도 발표 난 게 많아서 그러면 저한테 합격했다고 그렇죠. 막 와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보통 특정 공부들 몇 년씩 한다 이러는데 1년 이내로 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요. 남들보다 훨씬 짧게 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걸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 설득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 설득에 넘어감으로써 어떻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내가 그냥 직장 생활, 그죠? 중소기업 같은 데 직장 생활하고 어디서 직장 생활하고 막 있는데 당신 의사 사주야. 아직 나이도 있고 의사 가능하겠네. 그럼 의전 쳐봐. 의사 되는 거고. 피트 해도 되겠네. 피트 해. 약사 되는 거고. 한의 좋네. 한의 해. 한의사 되는 거고. 바뀌는 거잖아요. 사자로 인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보면 그냥 일반, 그러니까 다른 거 갔는데 그 과는 당신이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능력이 돼서 갈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이걸 해 하면 그게 또 돼요.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됩니다. 운을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그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하시면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걸 하면 잘 살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반수해도 무조건 합격한다. 대신에 학교도 제한해주고 했는데 합격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물어요. 가기 싫어한다. 도저히 합격할 분위기가 아닌데 합격했다. 운인 거예요, 운. 합격할 분위기 아닌 거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생각보다 성적도 안 나왔고 하고 하나 물어보죠. 열심히는 했느냐? 그래도 열심히는 했다. 그럼 합격할 것이다. 그게 운이니까. 내가 하고자 의지가 있다면, 내 의지가 확실했다면 운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근데 합격했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 왜냐면 합격한 것도 신기하지 않느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그럼 네 운인 거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렇게 제가 또 설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무슨 발전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남들 못 가가지고 난리인데 넣어놓고도 안 간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 오늘도 나중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끝까지 가라고 밀어붙여야죠. 나중에 후회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카이스트 박사과정 다 끝내놓고 다시 뭔가 하고 싶다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한테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얘가 지금 쫓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고3 때죠. 고등학교 때 쫓고 있는 게, 실제로 얘 사주에 안 맞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게. 부모님이 얘한테, 넌 뭐가 돼야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쉽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던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걸 계속 밀어붙이다가 나중에는 늦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그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 되는 걸 끝까지 붙잡고 있죠. 바로 앞에 강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현상을 경험한다. 20대 초반 자신이 없으면 세상이 멈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입육영장이 나오면 정말 고민이 많아진다. 내가 없으면 바깥 세상은 누가 챙기지 하는 고민들 말이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바깥 세상을 보면 자기 없이도 너무나 잘 돌아와서 놀라게 된다. 이거는 군대 가신 분들은 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사실 이게 군대 안 가시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 대한민국에서 하면 물론 남자분들 중에서도 군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뭡니까? 일단 군대를 갔다 오면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군대의 가장 큰 의미 같아요. 아, 내가 부속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뭐 요즘 그걸 못 느끼거나 요즘 제가 군대 잘 모르겠는데 전 그냥 보니까 다들 뭐 대부분 군대 갔다 오면 책임감이 더 생기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군대 가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나 별거 아니야. 이건 저는 느낍니다. 위에 막 간부들 층층 씌어 있고요. 내 없어도 세상은 아주 잘 돌아가 있고, 그죠? 내가 없으면 죽는다는 여자가 거꾸로 신니까 군함이 가이드 거꾸로 신고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박탈감에 상실감을 느낍니다. 군대 가면. 그래서 인간의 고독이 뭐구나 그거 한번 느끼고 오는 게 군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느끼죠. 온 세상이 내 것 같은 병장을 지나 제대한 뒤로는 이 느낌을 잃어버리지만 이등병 때는 누구나 겪게 되는 감정이다. 이 감정을 겪은 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아를 버린 뒤 군 생활에 녹아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한번 그러니까 버리는 게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거에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이러면 군 생활이 필요한데 저는 군대가 그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통일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통일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전에 그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통일은 힘들 것이고 그냥 이제 정말 휴전선 거의 다 없앴잖아요. 그죠? 거의 다 없앴고 지금 종전선언하고 평화선언만 하면 그 후 몇 년 뒤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군인들을 아주 고급 직업으로 양성해서 아주 고급 직업으로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부족한 인력들은 동남아 인력 써도 되겠지만 북한 인력 쓰거나 안 그러면 북한에 아예 제조 공장 넣고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핵화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래서 군대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대한민국 남자가 대부분 이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못 치고 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군대 온 분들한테 뭐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자분들은 오히려 되게,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을 더 좋아하죠. 더 씩씩하고 이런데, 남자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군대 안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견해와 전혀 다르죠. 그죠?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대 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군대는 제대를 하지만 죽으면 끝이다. 두려워하고 말고 할 것 없는 것이 죽음이다. 지옥이 실제로 있을까?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사후세계, 환생 다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중요한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유지할 의지다. 이런 부분. 제가 이거 글로만 있었으면 제 생각을 정확히 전달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고 필자에게 사주를 본 사람들 중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꽤 많다.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의 상담 받은 분들의 거의 한 반 정도는 반 정도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반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은 사람이 아니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주를 봤을 때 세상 사람의 반은 생존 의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 것이다. 산 사람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람이 아닌 상태의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다. 하지만 필자의 말대로 행동하다 보면 생존 의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게 좋아서 그 일을 지속하다 보면 대운이나 재운에서 운이 왔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있다.
미디어에 나오는 대박 사례는 결과만 보고 극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네 인생에 그런 극적인 장면은 거의 없다. 사실 그 극적인 장면도 어떤 것의 누적의 결과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적으로 들리는 일들도 그 일을 맞이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극적인 상황을 맞이해 감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대부분 남들에게 보여줄 시점을 잡아서 감격하는 것이다. 연습한 감격. 왜냐고? 감격하지 않으면 너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어서 예의상 그러는 것이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죠. 내가 뭔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거나 뭐 우승하거나 이러면은 엄청나게 감격하잖아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연습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그분은 그 연습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공할 그거의 연습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이미 그럴 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합격자 발표, 우승 뭐 이런 순간, 아니면 아주 뭐 부를 이룬 순간, 그러니까 뭐 어느 레벨에 딱 올랐을 순간, 어느 정도 금액을 채울 순간, 그 순간에 아주 감격하는 이유는 뭐다? 감격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무례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일 나의 우승이 정해져 있다. 그럼 우승하면 어떡할까? 이미 우승할 줄 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죠? 근데 감격하는 내가 준비했던 걸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모르고 우승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르고 우승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준비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보통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보도 거의 다 준비된 거죠. 그죠? 다 준비했다고 하죠. 그런데 전혀 내가 우승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인간은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내용은 무죄의 인성을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죠?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서 사주강론 무죄의 인성을 쓰는 사람들 마치겠습니다.